안녕하십니까.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논어를 현대적으로 풀이해보고 현대적으로 응용해 드리고 있는데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에서는 인문학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논어 제7편인데 수리편 30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수리편 총 37개의 문장이 읽고 있는데요. 총 논어는 총 20편까지 있고, 다음은 이제 태백편인데, 자, 수리편 좀 지겨웠나요? 좀 이제 오늘 포함해서 한 8개 문장 더 하면 수리편은 끝납니다. 오늘 내용이 보니까 문장이 긴데, 단어는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중국의 좀 역사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이 문장 하나가 이제 하나하나가 좀 이해되고 해석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되어지는데, 먼저 읽어드린다면, 진사패문 소공 지혜호와 공자와 지혜 공자태 업 무마기 이지 이진 지활 오문 군자 부당이다. 군자역 당호와 군치어오 위동성 위지오 맹자 군이 지혜하리까 숙부지에 무마기 이고 자활 구야 행이라 구유과 인필지지이다. 자, 끝부터 하나하나 해석해 보면, 진나라의 사패가 물었다. 이 사패란 말은 사람 이름 아니에요. 관직 이름 같아요. 요즘 따지면 이 법무부 장관이랄까요? 예절, 군법, 법을 다스리는 그런 직책인 것 같아요. 진나라의 사패가 이제 공자가 하도 유명하다니까 또 물어보러 왔겠죠. 문이 왔다. 어떻게 뭐를 물어보니까 소공이란 말은 이 노나라 왕인데요. 예를 잘 안다고 이제 이름을 하고 있으니, 과연 소공이 예를 아는 사람이라고 공자도 만약에 그렇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 문장이, 이 공자는 좀 이 문제 끝까지 나중에 해석해 드리겠지만 좀 소박하고 솔직한 대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나 안다, 모르면 모른다고도 솔직한 면도 있지만, 내가 누구한테 또 나쁜 사람 입장하면 안 되죠. 특히 자기 나라 군주로, 그렇죠? 자기 나라 군주가 그렇게. 근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리고 계속한다면, 그러니까 소공이 지혜호와 애를 안다고 할 수 있냐 하니까 공자가 지혜 애를 안다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자 재미난 얘기를 하네요. 공자가 물러나고 업 무막이라. 업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 유교에서 어떻게 나오시라고 할 때는 이런 업을 한다 그러거든요. 쉽게 말해서 당신 차례니까 와서 제사를 지내라 하면, 그 앞에 가면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절을 하라 하기도 하고, 절을 할 때는 손을 닦거든요. 그렇게 당신 차례입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걸 업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무마귀한테 업을 하니 그 사람이 이제 나아가면서 나왔다는, 앞으로 나아갔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하자니 물어봤다. 이제 이 사패가 공자가 이제 소공이 애를 안다고 하니, 근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왜 갑자기 사패가 소공이 만약에 애를 안냐고 따져 물어봤겠죠. 그러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여기 무마귀한테, 무마귀는 이제 이 무마라는 성이고요. 귀는 뭐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름 원래 씨라고 한대요. 공자의 뭐 30살보다 나이가 적은 제자인데 제자한테 이제 따져 물어봤겠죠. 이제 업해서 나와서 하니까 왈 물었다. 오, 들었다. 군자는 부당하다. 편당하지 아니한다. 이 당자 무리 당자잖아요. 무리 당자라는 말은 쉽게 말해 요즘 보면 그런 생각이 나는 안 해요. 뭐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당이나 과거에 뭐 보면 자기 당끼리는 아무리 잘못해도 뭐 탓하지는 않잖아요. 요즘 국회 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무리 자기 당이 잘못해도 잘한다고 하니까 참 그런 이상한 것 같아요. 이때 군자는 뭐 공자가를 뜻할 수도 있고 일반 군자를 뜻할 수도 있고, 그래 군자는 부당하지 당을 편당을 하지 아니하는데 이때 군자는 이 공자 같아요. 공자를 뜻하는 군자는 역당화 좀 편파스럽게 말을 하는가 본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니까 이때 군은 왕인데요. 왕이 이때 왕은 소공을 뜻합니다. 소공이 애를 안다고 물었으니까 소공이 취를 했다. 가졌다. 뭐를 가졌냐? 온난에서 가졌다. 온난에서 가졌다는 말은 취접. 온난에서 장가를 갔다는 뜻이네요. 온나라에 쉽게 말해서 뭐 이 중국은 제후가 봉건주의잖아요. 봉건인데 쉽게 말해서 준나라에 다도 왕실 있잖아요. 그렇죠? 노나라는 원래 이제 준나라에 따져 보면 이제 문왕이 있고 무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왕이 있고 무왕이 이제 준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무왕의 이제 아들이 주인데 주공이라 동생이 주공인데 주공인지 아까 말했는데 문왕하고 주공이 요즘 제가 잠시 쉬고 있지만 나중에 10월달 되면 또 하겠지만 준나라의 유명한 주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역을 이제 효사 부분을 이제 쓴 부분인데 하여튼 끄끌다 손치고 주공이 이제 나라를 봉투를 받은 게 노나라거든요. 노나라고 문왕의 이제 삼촌이 태백이라는 사람입니다. 태백이 세운 나라가 바로 온나라입니다. 온나라. 그러니까 문왕의 다의 성이 뭐냐면 희씨였거든요. 희씨였습니다. 희씨. 이제 희씨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소공이 온나라에서 장가를 갔는데 그 온나라에 장가가 위 동성이 같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동성동분끼리 결혼을 잘 안 하는데 뭐 이 당시에는 소공이 왜 온나라에 딸을 그렇게 갇힌 동시인 제후의 딸을 왕을 맞이했는지 그 역사는 뭐 다 그렇겠죠. 뭐. 그런데 동성인데도 불구하고 동성이면 어떻게 부를까? 옛날에 제후의 딸은 볼 때는 온나라면 오희라고 불렀대요. 온나라의 희씨다라고 해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위지 온맹자라. 맹자라 말은 이 중국은 뭐 맹은 저 첫째 아들. 그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데 하여튼 온나라의 맹자라고만 불렀다 이렇게 해요. 온나라의 여기 나오면 온나라의 맹자라고만 위지를 했다. 그러니까 온나라의 장녀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냐고 할 겁니다. 그러자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군이 그런 소공이 애를 안다고 하겠느냐? 만약에 애를 안다면 숙부지혜라. 누가 애를 모른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동성동부끼리는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을 쭉 알면서도 결혼을 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도 오희라고 하지 않냐고 오명자로 했으니 참 똥상놈이라고 뭐 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제 옛날에 생각나는데 저는 이제 학생이간데 옛날에 뭐 같은 학생시 중에 저를 뭐 좋아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누가 우리 학생이간데 뭔데 청소를 따지면 뭐 얼마나 처음 될까요? 뭐 제가 학생시 19대소니까 19대 19 한 40촌 정도 되나요? 청소 그런데 남이죠, 그렇죠? 근데도 어머님한테 농담 삼아 가가 나를 좋아한대요, 결혼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똥상놈의 같은 놈이 있냐고 화를 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동성끼리는 결혼을 안 한 게 예법인데 동성끼리 여기 나오잖아요. 위동성. 동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동성끼리 결혼을 하기도 하면서도 또 그걸 숨기기 위해서 오명자로 했느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를 안다고 하겠느냐. 예를 안다면 누가 예를 모른다고 하겠느냐. 그러네요. 참 재밌네요. 그렇죠? 그러자 이제 뭐라고 하냐면 무마기가 그 소리를 듣고 이고 알렸다. 무마기가 기이고 그러자 자활 공자가 이제 말했네요. 구야행이라. 구는 공자 이름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말하죠. 구는 참 나는 참 행복하다. 왜? 구유가 이 구자는 만약 구자거든요. 만약 허물이 있으면 사람은 필지인 사람이 반드시 그것을 지지라 나를 알게끔 하겠구나. 인필지지 사람이 반드시 그것을 알게 하는구나. 이 뜻이 뭘까요? 이 공자가 자기 나라의 왕이 공자 정도 되면 뭐 깨달은 사람이니까 어딘지 모를까요, 그렇죠? 누가 자기네들 왕이 얘를 안다고 얘를 참 모르지 않냐고 하면 그래 맞다 얘를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솔직할까요? 여기 나오는 당 부당할까요? 부당 편파의 서럽지가 항상 있는 그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왕은 얘를 안다고 말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공자는 자기가 이제 논하는 자기가 속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왕이 비록 동성애 같은 성끼리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얘를 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실제는 뭐 얘가 아니죠, 그렇죠? 그때 얘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누가 이걸 지적해 주니까 자기는 스스로 받아들였네요, 그렇죠? 구는 참 행복하다. 구유가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나를 깨워주는 거라 겸손의 표현을 했네요. 자, 여기서 공자의 인간대미를 알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여기 좀 본받을 점이 두 개 여러 가지 있겠네요, 그렇죠? 공자가 자기 왕을 누가 탓하면 그래도 얘를 안다고 표현하는 것, 그건 같죠. 누가 집안에서 자식들이 있는데 부모가 있고 뭐 다른 사람이 간다 그러면 야, 너 아버지가 얘를 아냐고 물으면 얘를 안다고 해야지. 그 뭐 얘를 모른다 하면 되겠나요? 바로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자식은 항상 부모를 설령 잘못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최고, 부모가 최고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요즘 좀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굴까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설령 내가 지지를 안 했던 현재 대통령 때 안 했던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박근혜도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모 신부가 박근혜 대통령 비행기 타고 갈 때 비행기가 떨어져 죽으라고 기도했다는 신부도 있고, 요즘 야당에서는 대통령 죽으라고 이상하게 표현하고,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게 만약에 언론의 다른 나라도 참 하는데, 우리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경호를 하는 사람들을 말 들어보면 이런 얘기는 안 돼요. 자기는 예를 들어서 현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을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누가 되든 간에 그 대통령을 보호하는 거지 윤씨기 때문에 보호하는 건 아니다. 이 자리에 누가 와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존경하고 이 사람을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됐다면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이 한결같이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을 한결같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결같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데 내부적으로 싸울 수는 있겠지만 다른 나라에 간다고 해서 그 사람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왔는데 이거를 미워하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다른 나라 사람은 이 사람을 칭찬할까요? 절대 칭찬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바깥에서 자기 아버지를 욕하는데 맞다 우리 아버지 잘못됐다고 동조하라면 이 사람이 겉으로는 어떻게 하냐 속으로 진짜 자기 자신을 칭찬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자는 이것을 알고 소봉이 애를 안냐가 뭐니까 애를 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이제 말해가지고 물론지 군자는 편당을 하지 아니하는데 왜 군자는 편당을 하느냐 공자는 편당을 하느냐라고 따졌죠. 그렇죠? 이제 그 제자가 이런 사실을 가르니까 허허 웃으면서 세상에는 참 나는 행복하구나 누구든지 내 잘못을 그냥 지나가지 않냐고 내 잘못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나는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참 성인다운 말씀을 표현하는 거네요. 공자가 성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표현 안 하겠죠. 또 자질구제하게 또 변명을 했겠죠. 그죠? 변명을 하지 않냐고 또 있는 그대로 표현을 했네요. 그래. 야, 내가 잘못된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딱 꼬집어서 얘기해 주는 이 있으니 내가 또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겸손한 또 표현을 했네요. 아무튼 논을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냥 읽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내용을 좀 귀담아 듣고 되새기면서 저는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이걸 어떻게 응용하느냐 차원에서 항상 설명하고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좀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바깥에서 나하고 싸우는 일이 하나 있더라도 집안에서만큼은 또 단결을 해야 되고 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지 남의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어느 당이든 또 존경을 해야 되잖아요. 또 국회의원 됐으면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할 일이 뭐예요? 뭘까요? 바로 법을 만드는 입법이잖아요. 그죠? 법을 만들고 정부가 하는 일을 통제하고 잘하라고 통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예 정부가 일을 못하게끔 막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일을 잘 하게끔 법을 만들어주고 또 그에 대해서 잘못하면 뭐 통제하는 그런 상권 분립 차원에서 하는데 요즘 보면 좀 답답한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려고 국회의원 현재처럼 하라고 누가 국회의원 뽑아주고 그런 건 아닌데 참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차원에서 수립된 서너 번째 문장을 읽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